자, 오늘 그 200지문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 점검해야 할 그 지문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특강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그 특강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보고 할 지문들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출문제도 있고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꼭 마지막에 꼭 봐야 할 지문 그렇게 선별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정리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때 오늘 한 이 40문제하고 내일 한 그 자료 그러게 보시면 아마 마지막 정리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하고 내일 문제까지 그러게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검토하고 가시면 거기서 한 아무튼 7, 80%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1번부터 보겠습니다. 61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을병 선화쓴 문제가 상당히 짧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갑을병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61번 보시면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등기에 쓰면 시험에 절대 안 내겠죠? 물어볼 게 없습니다. 매수인의 법적 지위 설명 옳은 거죠? 자, 그럼 갑을 매도인이라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죠? 그걸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지 산다니까 뭐 한 명이 분명히 사람 한 명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갑이므로 맞았죠? 갑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뒷부분이 틀렸죠? 을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합니다.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죠. 아직 소유자라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해요. 오히려 갑이 등기 넘겨주고 갑이 사라져야 돼 빨리. 그러죠?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2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위 토지 매수한 자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면 병도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아직 내가 소유자라고 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물청 행사 못합니다. 작년 이게 우리 시험 정답이었죠? 갑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다음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계속 점유 동일하십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죠.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4번 부동매수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행하다가 제3자의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매수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도 했죠. 점유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5번은 당연하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이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을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합니다. 빨리 갑이 사라져야 돼요. 등기해주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62번은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즉 불법 점유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2번은 자, 유치권 하면 어떤 성질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우물에 버물 없다 이런 성질 없습니다. 우물에 버물 없다라고 외웠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되죠. 다 있다면 99% 맞아요. 그래서 이거 우선 매제권 없습니다. 물상대위 없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유치권도 본권이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두 번째 줄에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여기 없으면 나머지는 다 있다. 경매권 있습니다. 유치권 불가분성 있습니까? 유치권 불가분성 있어요?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불가분성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뭔지 몰라도 있어요. 뭔지 몰라도. 과실수취권 있습니까? 과실수취권? 예, 있어요. 뭔지 몰라도. 여기 없으니까.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워서 틀린 문제 자신까지 딱 한 번만 써요. 생각나서. 그러니까 90.9% 맞습니다. 96.9%. 이거 말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그래서 2번은 경매권이 있어요. 3번은 유치권자도 비용상한 초원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비용상한 초원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3번은 유치권자가 유치하던 도중에 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비용 청구할 수 있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예, 3번은 맞는 겁니다. 4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4선. 그 다음 유치권 행사로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피담은채권 소멸시가 그 다음 틀렸죠?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진행된다. 진행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다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소멸시효 진행한다. 진행한다. 예,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자 건물이 경매 나오면 가짜 유치권이 달라붙어서 경락인에게 막 대항합니다. 경락인 매수인에게. 그래서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경매 등기 당상 기준이 경매 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관시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가 기준이 경매 등기. 뭐 가압류 기준 아니에요. 저당권 기준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다? 경매 등기, 경매 등기. 그럼 자 5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 동원하십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동원하세요. 다음 경로 동원함이 경매 등기 후죠.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채권 내세워 부동산 관한 경매일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았죠? 그러니까 5번은 경매 등기 경로 본 순간 제일 끝에 확인하면 돼. 그냥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하면 바로 됩니다. 중간에 필요 없어요. 뻔합니다.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나오면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바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3번은 토지와 지상건물 관련 법률강의 설명 옳은 거죠? 1번은 중요합니다. 1번은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럼 건물 점유자와 건물 부지 점유자가 서로 다르죠? 건물은 토지가 있어야겠죠? 건물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건물 점유자가 아니에요. 건물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맞죠?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죠. 이 부지 점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 이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거지 건물 점유예요. 땅 점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이 건물 소유자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살아서 건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 아래 땅은 누가 점유해요? 미국에 산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럼 자 1번 건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부터 이미 들렸죠? 건물 소유자라면 당의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번 관습상 법정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즉 미등기 관법지 성립하죠. 그 다음 무허가도 성립하죠. 무허가여도 된답니다. 미등기 무허가 다 인정돼요. 3번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다 그랬죠. 3번은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 동원하십니다. 공동저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 나와야 법정상 인정되지 않죠. 근데 공동진흥으로 설계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한대요. 그럼 철거 신축 나올 수 없죠. 그럼 제일 끝에 법정상으로 성립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동근저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보셔야 돼요. 4번은 구분세조공인데 자 갑과 을끼리는 정확히 소유권 나눴어요. 여기는 갑토지,
여기는 을, 토지로 소유권 나눴습니다. 근데 등기만 전부에 대해서 갑을 공유로 등기했어요. 그럼 제3자한테는 공유자로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3자한테는 공유자로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1억의 불법점이하면 A, 갑은 내 땅에서 나가가 아니라 전체 토지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한테는 공유자 권리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끼리는 정확히 구분서요. 을은 함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땅 아니니까. 갑도 함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땅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어서 나중에 건물만 팔았다. 그래서 소유자 달라졌대요. 그럼 여기는 관법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갑이 을 토지에 건물 지었다. 나중에 관법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죠?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죠? 그럼 자 4번 지문은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는 자가 자신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법지 성립한다. 틀렸죠? 여기 내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했으니까 애초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관법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5번 중요하죠. 자,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 이제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다 나왔고 강제경매와 관법지입니다. 그럼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해야 되죠. 토지 건물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그럼 이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이 어딘가? 이 판단 시점.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나 저당권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죠? 날짜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이 토지에 가압류가 나왔거나 압류를 본압류, 이게 압류예요. 본압류 또는 저당권자가 나왔다 해보세요. 이번에는 나대지가 있고 나대지에 두 번째로 가압류나 또는 본압류나 또는 저당권이 있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 토지 아래에서 여기 나대지, 여긴 나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건물 있는 토지라 채권 관계를 적게 맺었을 겁니다. 여기는 나대지라 돈 많이 빌려서요. 채권 관계 많이 맺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갑이 돈 못 갚아서 토지가 강제경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다.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건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토지 경락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건물 있는 토지라 낮게 쓰겠죠? 그래서 충분히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관법지 인정돼요. 관법지. 인정돼서 건물 존재해도 아무도 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셋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사람이 있다. 얘가 날짜가 제일 빨랐대요. 그럼 얘가 돈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근데 갑이 건물 지었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죠. 그래서 강제경매가 나오면 우리 경락이네요. 건물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쓰겠죠. 그럼 이걸로 채권에서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관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 박혔을 때는 이 부동산에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렸겠죠? 날짜 제일 빠른 그 당시 동일인 소유했어야지 관법지 발생하고 이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그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압류의 동그라미 친 거예요. 가압류가 기준. 가압류. 가압류 후 본압류가 된 거죠.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법지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다음 가압류 맞았죠? 가압류 효력 발생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오늘 우리가 다 알았던 거지만 막상 문제를 보니까 또 생소할 수가 있죠. 잘 알아두세요. 5번은. 자, 여기 4번은 저당권 옳지 않은 거죠. 1번 건물 저당권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 가로칩니다. 그럼 부합물이죠? 부합물에 미친다 그래야 되고. 다음 2번 저당권 설정 뒤 동그라미 설정 뒤. 설정 뒤 부속된 종물.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종물, 부합물 다 미치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가 최근이라면 최근 한 7년을 말합니다. 20회부터. 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리면서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 그럼 화재 보험금이 생기겠죠? 이건 갑에게 가기 전에 을이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상대란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에 물상대하는 거죠. 이번에는 갑이 X를 A에게 팔았다. 매매계약 체결했다. 또는 임대차했다. 그럼 여기 매매대금이나 월 차임 나오죠. 여기에 물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 못합니다. 건물 남아있잖아요. 그죠? 매매라면 A 앞으로 건물 왔죠. 돈 못 받으면 경매해버리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목적물 남아있으니까 이런 데는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3번은 건물 저당권 건물은 매매대금 밑에 또는 차임 차임 이런데 물상대의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 맞죠? 4번은 두 번째 줄에 보험금 청구권은 물상대의 할 수 있어요. 5번은 368조입니다. 공동저당. 저번은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65번 근저당 설명 옳은 거죠. 1번이 뭐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죠. 근저당권의 피담은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A였어요. 확정 전이라면 채무자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했죠? 그럼 이때 확정 전께 변경 전께 확정되겠습니까? 변경 후께 확정되겠습니까? 당연히 변경 후 것이 확정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변경할 수 있다까지 나왔어요. 있다까지만. 그러면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것이 확정되겠죠? 라고 해설해서 놨으니까 해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근저당권의 이제 확정전 도나십니다. 확정전. 확정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담보되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누구 채권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해담은 채권 확정 시기는 그 다음 틀렸죠? 매각된 완납시죠? 매각된 완납시. 등기부 1구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근저당권자 또는 그냥 저당권자가 있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또는 전세권자가 있다. 이런 병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누구 채권이 확정되는가? 을 채권이에요. 을 채권 확정 시기. 이것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근저당에서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가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 그날 내 채권이 확정되죠. 내 채권. 나중에 경매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은 됐죠. 확정 효과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보다 이 후순위들이 경매 신청한 후순위. 얘가 경매 신청하면 을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경매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이날 을 채권, 선순위 을 채권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병도 근저당권자였어요. 병도 만약에 근저당권자다. 그럼 병이 경매 신청하면 병 내 채권은 그날 확정돼요. 다시 병이 경매 신청하면 내 채권 확정되겠죠? 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내 지금 누구 채권? 을, 선순위,
을 채권 은행증인데요. 매각된 완납시. 매각된 완납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라는 걸 잘 아시고 선순위 채권.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자 4번은 근저당권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 엄마죠. 엄마나 기본계약과 분리해서 근저당권 자식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아새끼 혼자고 집 못 나간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5번 채권 총액이 채권 체급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가로칩니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가로. 설정자는 근저당 확정 전이라도 채권 최고액 틀렸죠. 얘들은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근저당 맞춘 걸 수 있죠. 채무자니까. 단 채무가 아닌 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채권 채액이죠. 그래서 5번 같은 질문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3번, 5번이 시험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돼요. 이제 66부터 계약법이고, 계약법은 거의 다 임의규정이죠.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럼 매매계약까지는 다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하시죠. 다 임의규정. 특이하게 우선한 거죠. 자, 여기 6번은 계약 틀린 거죠. 1번은 우리가 일단 외웠어요. 모든 유상계약이 쌍모이다 그러면 틀리죠. 유상 중에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상이 쌍모인 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보세요. 생유 맞고 유샹 요가면 틀려요. 유샹 결론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모든 유상이 쌍무는 아니에요. 2번 계약의 청약은 도다로 초래 못하죠. 3번 연차 대승낙은 새 청약 볼 수 있죠. 4번 계약근계약은 요물계약이고, 5번은 청약은 불특정 다순이 가능하죠. 근데 승낙은 자판기 동전 어디다 넣어요? 동전 투입구 그 청약자. 승낙은 불특정 다순에 갈 수 없어요. 그 청약자 그 자계약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67번 보겠습니다. 계약기록 옳지 않은 거죠. 67번이 이제 유무담에 가는 건데, 갑소의 별장이 있다 해보세요.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에 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출 후에 별장이 없어졌다. 그럼 왜 없어진가 봐야겠죠. 일단 후발주 불능이에요. 자, 없어진 이유가 첫째, 갑에게 고의가실이 있대요. 갑의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채무자 고의가실 있죠. 이거 채무불능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면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태풍, 홍수, 낙뢰 등 태풍, 홍수, 낙뢰 또는 병, 제3자가 고의로 불질렀다. 제3자의 방화, 기타 등등으로 집이 날아갔어요. 그럼 채무자 잘못 없죠? 그러죠? 그럼 위험부담. 그럼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의무가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럼 갑은 이날 계약금 받은 게 있다면 을 계약금 다 돌려줘야겠죠? 을은 10원을 줄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갑 혼자 독박 썼죠?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없어진 이유가 을 귀책 사유가 있다. 을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불태웠으니까. 단 양도세가 안 내게 됐죠. 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 양도세 같은 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공평하겠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변제기가 됐거든요. 이행기. 이날 을은 돈을 다 주고 갑은 등기를 넘기려 해서요. 변제기 때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준비 못해서 등기를 못 받았어요. 이걸 을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태풍 홍수 등으로 집이 없어졌다. 그럼 갑집이 날아갔죠. 근데 이날 을이 돈 주고 등기 받았다면 을집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도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세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다 아까 채권자 유효무담이라고 하면 되겠죠. 67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민법 537조가 정한 채무자 유효무담주의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약정에 따르면 맞았죠? 이민 규정.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규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그럼 여기 니은이죠? 쌍방 규책 사유 없이. 그럼 갑 잘못 없죠? 그래서 을도 잘못 없죠?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을 잘못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행된 급부가 계약금 같은 건 계약금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갑은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디귿 쌍무계약 당사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인 사유로 이행을 섞게 된 때 여기죠? 디귿 그럼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4번 3번의 경우 채무자 갑은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양도세 같은 거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맞았죠? 5번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여기입니다. 봐보세요. 이 쌍방 갑을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러죠? 여기도 갑을 책임 없는 사유기 둘 다 갑을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다시 된 때에는 그 다음 채무자는 이행 청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일단 맞았어요. 그 다음 이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가 틀렸죠. 이 채권자 수령 지체로 등기세를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섞게 되면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가 틀렸어요. 갑은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네,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무담과 이행불능, 후발주 불능을 잘 한번 공부할 수 있는 판례였죠. 아니, 문제였죠. 다음 이제 68번 보시면 68번은 동시한명과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제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하니까 좀 많이 당황했을 거야 아마. 자, 갑부동산에 있다면 우리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3억 채권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매수인. 경락인은 매각대금 냈겠죠. 매각대금 내면 병인의 매각대금이 이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채권자에게 이렇게 매각대금 갔습니다. 배당금.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병 앞으로 등기소에서 이전 등기 해주겠죠. 이러겠어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임이 판명됐어요. 그럼 다 되돌려야겠죠. 그럼 우리는 받은 돈 반환 의무와 병은 등기 말소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인가? 사람이 서로 다르죠? 동시행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럼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 을이죠? 을이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매각받은 자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음 가로칩니다. 자, 첫 번째 가로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 가로치시고 즉 이 의무 이 빨간 이 의무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칩니다. 이게 돈 보내줘야겠죠? 이건 서로 동시행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맞았어요. 동시행 아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폭 사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폭 사례. 동시한 몇 건 나왔다 그러면 조폭 사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건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이 사례를 저 인간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공부하면 할수록 새롭고 막 신기해 이게. 이걸로 못 푸는 문제가 없어 이걸로. 자, 이제 오늘 밤 이행기 때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마약을 안 가져와서 을에게
너부터 돈 내라 그랬죠? 너부터 돈 내놔. 그러면 우리 미쳤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돈 안 줘도 을은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그냥 갑도 약속 어겼거든요. 을도 어겨도 을을 나무랄 수 없죠? 근데 이제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마약을 보여주면서 봤지? 너도 돈 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돈을 준비 안 했으면 이제 갑한테 총 맞아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동시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우리는 동시항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이행하겠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하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어요. 그럼 나도 이행 제공 안 해도 아무도 책임 없죠. 아무도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항변권 존재만으로 항변권이 존재한다고 말은 갑이 이행 안 했으니까 존재한 겁니다. 그럼 나도 이행 안 해도 절대 지체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행사 여부가 아니에요.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 없습니다. 반대로 갑이 을을 지체 빠뜨리려면 나는 약속 안 지키고 나는 약속 지키고 을이 약속을 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때부터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을을 지체에 빠뜨렸어요. 그 다음 갑이 이제 마약을 창고에 쌓아놓고 안 보여줘요. 그래서 야 이제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우리 돈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다시 미쳤냐? 어젯밤 내가 미안했고 다시 내놔 라고 할 겁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이 사례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자 2번을 잘 보시면 2번은 이제 법무사 기출지문이에요.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형광이 있는 경우 동시형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그다음 일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갑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게 맞았죠? 사선. 다음 이와 같은 효과가 뭐죠? 그렇죠. 지체 책임 지지 않는 효과. 지체 책임이 지지 않는 효과. 그 효과는 이행 지체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가 틀렸죠.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어요. 행사하든 안 하든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설 쓰는 식으로 해설 잘 읽어보세요. 3번은 동시항변권 폐지 특약 유효죠? 특약 유효. 4번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채무가 동시형이 있는 경우 일방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다음 맞죠? 가로쳐보세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로 지체 책임 없습니다. 상대방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안 해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5번은 이제 동시항변권은 당사자 원형 주장해야겠죠? 주장 원형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행사의 효과, 행사해야지 법원이 판단해요. 2번은 존재하기만 하면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이제 69번은 제3자 연계약이죠. 자, 옳은 거 그랬죠? 이제 갑을병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복도의 게시판에 시험 볼 때 준비사항 읽어보셨죠? 신분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분증에 빨간 사인펜 딱 해놨어요. 수험표 안 가져가도 돼요. 다 가르쳐줘요. 신분증만 있으면. 신분증 없으면 안 들여보내줍니다. 아니면 시험 감독 사무실 가서 신문 확인 거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보내주고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 오라요. 신분증 가지러. 안 그러면 앞에 1차 시험 무효로 해버립니다. 신분증이 제일 중요해요. 신분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돼. 시험표 없어도 돼요. 그거.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셨죠? 신분증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만한 그 전자시계 같은 거 있죠. 그 원칙 못 가져갑니다. 그거 삑삑 소리 나죠. 이거. 알람 맞추면 되잖아요. 그 원칙 못 가져가요.
근데 감독관들이 대부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것은 원칙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분증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그걸 안고 자셔야 돼요. 주무실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끝나고 2차 볼 때까지 쉬는 시간이 80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점심거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간단한 점심거리. 그럼 이거 드시면 한 70분 남아요. 70분. 70분 남겠죠?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한 90%다 1차 답안지 맞춰고 시험지 맞춰거든요. 누가 맞네 틀리네. 정답을 그날 누가 알아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70분 동안 볼 2차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2차 준비. 시험장 기본서 문제집 요약집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이때 볼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 보기 한 2, 3일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당장 2차 정리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그때 이건 꼭 시험에 나오는데 잘 기억 안 난 거 있죠? 뭐 공법 암기법이라든가 뭐 중개답 행정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처 뭐 3다시 이런 거. 그런 걸 딱 다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이때 볼 걸 딱 준비해 가야 돼요. 해마다 나온 거 있잖아요. 암기법. 근데 잘 기억 안 나는 거. 그래서 이때 딱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공법책을 펴는데 뭘 봐야 할지도 몰라요. 이러기 책이 두꺼워서 요약집도 다 중요해갖고. 그래서 이때 볼 거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전에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저는 그냥 전날 책을 다 찢었어요. 그 다음날 볼 것만. 어차피 떨어져도 책 다시 사야 되니까. 책을 저는 그냥 딱 찢었어요. 그냥 볼 것만. 그래서 1차, 2차 해보면 1차 아침에 1시간 전에 가서 봤거든요. 한 30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싹 버려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2차 보기 전에도 그것만 계속 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손으로 적으시던가. 꼭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이때 놀아요. 자, 봐보세요, 이제. 그거 안 가지면 분명히 이때 놉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준비하시고, 그래도 이때 봐도 안 헤어지면 책상에 쓰세요. 책상에. 나만의 글씨로. 감독관이 봐도 전화 안 했는데 하면 돼요. 어차피 학교니까 애들이 뭐 낙서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거. 네? 이거 적어갈 준비한 자체가 과목마다 한 번을 다 끝내게 돼요. 공법이라면 뭘 나온가 내가 예상해야겠죠. 내가 안가 모른가 확인해야겠죠. 모르는 거 적어야 돼요. 이거 만든 자체가 과목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꼭 만들어 가세요, 이거. 차라리 답 맞춰보려면 차라리 그때 주무신 게 나아요, 차라리. 2차 맑은 정신으로 보게. 1차 맞춰보지 마세요. 괜히 의욕 떨어져가지고 2차 못 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끝나면 한 3분의 1 이상 집에 가거든요. 3분의 1 이상 집에 가요. 그럼 3분의 2 남죠? 그 중에 절반이 합격이에요. 2차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2차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1차 못 받다 해서 A라 집에 가버려야지. 근데 실수로 1차 합격해보세요. 실수로. 그럼 2차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2차까지 보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시험 어려웠죠? 근데 지금 의외로 많이 맞았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시죠? 없습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하고는 막 시험 어렵다고 난리 하던데 막 다 웃고 갔어요. 처음으로 막 7점 넘네 그런 분도 있고.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절대 1차 보시고 2차 딱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69번은 갑과 을이 X를 매매하는 거죠. 3억에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대금은 3억은 평액에 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제3자 수익자입니다. 그럼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얘들이 계약 당사자고 얘들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보상관계. 그 다음에 얘들 간에 뭔가 있었겠죠. 이게 대가관계. 그럼 일단 요즘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쪽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갑과 을은 약속했죠. 뭐라 약속했죠? 나는 소유권 넘기고 너는 돈 주기로 약속했죠. 약속 지켜야 돼요.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 무조건 소유권 넘기고 을 무조건 돈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관계 부존재나 하자를 이유로 을도 병한테 대항할 수 없고 갑도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건 제3자를 위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즉 병이 돈 내놔 그러면 이게 무효나 취소면 돈 못 줘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돈 내놔 그러면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돈 못 줘라고 동시함유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을이 갑에게 3억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취소 해지됐다. 그럼 을은 누구한테 3억을 받죠? 갑에게 받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가 없죠. 얘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3억 누구한테 받아요? 3억을 갑에게 받습니다. 둘이 이제 3억 주도말 나눴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나온다 해서 제가 오늘 두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원래 3억 받을 채권이 있었어요. 3억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둘이 3억에 매매하고 을이 3억을 갖다 주기로 했죠. 그럼 을이 3억을 주는 거나 을이 받을 돈 갚지 말라고 면제하는 거나 똑같죠? 다시 을이 병에게 3억을 주는 거나 을이 병에게 받을 돈 3억을 안 받는 거나 똑같죠? 어차피 3억 불죠? 그것도 제3자는 계약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갑을로 바꿔 읽어볼게요. 요약자가 갑이죠? 갑이나 낙약자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의표소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 수익자 don하십니다. 보호돼요? 안 돼요? 민법 처음까지 3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보호 안 돼요. 그럼 보호 안 되니까 그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무효니까 돈 못 줘 할 수 있다고. 예, 기억 드렸습니다. 그럼 기억 있는 거 빼면 3, 4, 5 남죠? 그럼 3, 4, 5엔 니은 다 있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니은. 그 다음 디귿 봐서 디귿. 디귿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선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일단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 이행에 이제 밀접하다고 막 꼬시죠?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이거 없죠?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뒷부분이 틀렸죠? 자, 그럼 니은부터 봐서 니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게 해제의 3자죠. 해제의 3자. 548조.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여기 3자에 해당하지 않죠. 이 수익자는 민법 처음까지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비통착사강 보호 안 되고 해제 3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맞았습니다. 다음 리을과 미음 묶어보세요. 리을 미음이 같은 말이에요. 자, 리을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 을의 제3자 병에 대한 급부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가로 칩니다. 자, 가로. 낙약자 을이 제3자 병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가로. 아까 3억 행사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급부 내용이 될 수 있죠. 맞았습니다. 자, 미음도 가로. 자, 가로 칩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까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라는 약정 가로. 리을의 가로나 미음 가로 똑같죠. 이거 안 받겠다는 약정입니다. 안 받겠다는 약정.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둘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윗가로 아랫가로 똑같은 말이에요. 비읍. 낙약자 동원하십니다. 낙약자. 낙약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가로. 그 가로가 대가관계 항변으로. 그 다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세요.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뒤에 동원하십니다. 요약자 동그라미. 요약자도 가로 쳐보세요. 가로. 자신과 수익자의 관계인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가로.
그 가로도 얘기죠. 대가관계. 자신과 수익자의 관계. 이후로 자신의 기본관계에서 낙약적인 부담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죠? 없다. 이게 무효 취소되더라도 무조건 소유권 넘기고 무조건 돈 줘야 돼요. 둘 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0번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해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경우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공용 수용은 토지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담이네요. 위험부담.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틀렸죠? 밑에 손해배상 틀렸죠? 그냥 매수인은 돈 안 주면 돼요. 매수인은 돈 안 주면 되죠? 아까 했잖아요. 채무자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죠? 537조. 건물이 불탔다면 토지는 공용수용 이런 게 불능이죠. 1번이 그 정답입니다. 위험부담은 해제라든가 이런 거 안 나와요. 손해배상 안 나와요. 2번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 될 수 있죠. 3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아랫줄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되죠. 4번이 해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후 아랫줄 취소할 수 있다. 해치. 5번은 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그와 동시관계는 잔대금 제공하는 건 아니죠. 이행불능 그러면 즉시 해제,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처럼 자기 반대 채무 이행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71번은 이제 해제의 3자죠. 해제의 3자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동그란 1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어? 자, 해제의 3자는 뭐한 자죠? 등기한 자. 해제의 3자는 뭐한 자예요? 등기한 자. 등기한 자입니다. 그럼 동그란 1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뭘 가압류했어요?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단 말이죠. 등기. 다시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단 말이죠. 그럼 3자에 포함됩니다. 맞았어요. 3자 포함돼요. 2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자, 채권. 자, 2번. 계약 해지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 그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채권을 양수, 압류, 가압류, 등기 못하죠. 포함됩니다. 3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3번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가등기. 가등기도 등기죠? 가등기 한자 동그라미 가등기. 보호됩니다. 3자 포함돼요. 4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더라 했죠? 4번은 어떤 게 중요해요? 그렇죠. 4번은 세 번째 줄에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입니까? 등기입니까? 대장 동그라미 대장. 그럼 제일 끝에 3자에 해당한다 틀렸죠? 등기가 뭐죠? 등기. 4번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중요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해제 3자는 악의도 보호되죠? 근데 5번은 자, 계약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 후. 그럼 선의만.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도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인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지 사실을 몰랐던 또는입니다.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에 주장할 수 없다가 보호된다 이 말이죠. 해제 전에는 악의도 보호되지만 해제 후에는 선의만 보호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72번 문제는 기억 있잖아요. 거기 해설을 써놓으시고 해설 걸 읽어보세요. 최근 판례고. 아, 거기 소유자가 을입니까? 기억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건물이죠? 갑과 얼마에 매매했죠? 기억 얼마에 매매했어요? 11억.
계약금 얼마로 약속했습니까? 이거 10% 1억 1,000만 원. 계약금. 이렇게 약정했죠? 그럼 계약금 계약 유물 계약이라 이거 전부 다 보내야지 계약금 성립하죠? 계약금 계약. 근데 얼마만 보냈어요? 현재 1,000만 원만 보냈어요.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 갑이 우리에게 1,000만 원 보냈죠? 그럼 갑은 1,000만 원 포기하고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갑은 1억을 더 보내야 돼요. 갑은 이거 전부 다 보내야지 이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을은 받은 돈의 100, 2천만 원 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을은? 안 되죠? 을도 이거 2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다시 갑이 해지하려면 얼마 보내야 돼요? 이거 다 보내고 해지해야 돼요. 이 돈이 아니라 갑은 이거 다 을에게 보내야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을도 이거 2배, 2억 2천만 원 보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자, 기억을 볼게요.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 누가 매수해요? 갑 써놓으시고 갑. 아, 그럼 을이 소유자구나 라고.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동원하십니다. 1억 1,000만 원 동원하십니다. 1억 1,000만 원을 정하였는데 위 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우리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2천만 원, 받은 돈 2배 2천만 원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1억 1,000이죠. 그 2배 2억 2천만 원 맞아요. 이걸 갑에게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 한번 봐보세요. 해설. 72번에 이제 기억 봐보세요. 자, 72번에 기억 보시면 계약금 일부만 이렇게 1,000만 원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도인이죠.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된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약정 계약금 동그라미. 그게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라고 보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100, 2천만 원. 지급받은 돈 100, 2천만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죠. 얼마 해야 돼요? 2억 2천. 이것도 2억 2천. 2억 2천입니다. 다시 문제 오시면 그래서 2억 2천 맞았죠? 2억 2천. 기억은 맞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니은은 자, 이제 갑이 현재 을에게 계약금 1억 1천 중에 이것만 지급했다. 그럼 갑은 이거 포기하고 주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매매계약 해지 못해요. 얼마를 보내야 한다? 1억 더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지 해지할 수 있다. 을도 이거 2배 줘야지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갑은 1억 1천 줄 의무가 있죠. 갑이 1억 1천 안 주면 을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 1억씩 안 주니까 을은 계약금 약정 1억 1,000만 원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셨어요. 그럼 자, 니은. 위 사안에서 갑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정 경우라면 을은 갑에게 계약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맞았죠? 야, 1억 1,000만 원 내놔. 계약금 청구할 수 있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 동원하십니다. 그걸 해지할 수 있죠. 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뒤는 맞았어요. 근데 동그라미 친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죠. 뭘 해지 못한다? 매매계약을 해지 못해요. 근데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약정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거긴 해지할 수 있다. 디귿은 약정 해제죠.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 후 유보사실 발생한 때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디귿은 맞았습니다. 리을 청약자가 청약할 때 청약과 동시에 다음 승낙기간 정의한다 틀렸죠?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승낙기간 안 정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웠잖아요.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렸더라고.
미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을, 낙약자 을이 계약 상대방인 갑, 요약자 부탁으로 갑과 또 다른 계약관계 맺고 있는 병, 수익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와 3억 보냈네요. 3억 보낸 경우 갑을 사이 계약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을은 병 부당이득 반환은 없죠. 병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누구한테 아까 3억을 받는다? 갑에게 갑.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3번은 자,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는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었죠. 악의 매수인. 악의도 행사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할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됐다.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볼게요. 이제 여기 실행된 경우 우리가 항상 이런 예를 들어봤죠. 시가 5억짜리 부동산입니다. 시가 5억짜리를 갑이 소유자인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자 을 채권액 3억.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다. 그럼 시간순으로 갑을 병이 돈 주고 샀죠. 그럼 병은 당연히 저당권 알고 샀죠. 당연히 악입니다. 이는 당연히 악이에요. 저당권 눈으로 보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 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당연히 알고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얼마. 자, 보통 우리가 병이라면 이렇게 삽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대출 필요 없어요. 대출 필요 없으면 5억 다 주면서 내가 준 5억으로 이거 말소한 조건으로 5억 주고 사면 되죠. 또는 갑이 빌린 돈이지만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갑이 빌린 돈 내가 대신 갚기로 하고 2억에 사면 되죠. 그러죠? 이런 병은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제3취득자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이 그래요. 오늘 5억 다 주세요. 병이 그럼 내가 준 5억으로 말소하실 거죠? 아니요. 오늘 5억 주시면 제가 6개월 후에 말소할게요. 제발 나 믿고 5억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준 사람 믿겠어요? 근데 가끔 주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갑이 6개월 안에 말소한다 그러니까 갑 믿고 5억 다 주고 샀어요. 근데 말소하긴커녕 우리 6개월 후에 경매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우리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갑이 돈 안 갚아서 내 소유권 날아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매도인에게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다 청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5억에 샀을 때 이 미친놈 행사하는 겁니다. 이 미친놈이 당연히 알았더라도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돈 안 갚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통상 우리처럼 갑 너가 빌린 돈이지만 나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갚기로 하고 2억에 샀대요. 2억. 그런데 우리 경매 청구했네. 그러면 3억 누가 안 갚았어요? 병이 안 갚았죠. 내가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에 샀는데 내가 안 갚으니까 경매 나왔죠. 그럼 병은 갑을 나무랄 수 있나요? 다 내 탓이죠. 그러죠? 다 내 탓. 그래서 73번은 동그라미 3번을 봐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부터 저당 부동산 매수인이 여기죠. 저당 부동산 매수인 병이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그 피담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 이렇게 가로 약정하고 소유권 취득 그 말이 갑 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걸 이 피담무 채무를 매매대금 일부로 해서 2억에 산 거죠. 됐습니까? 약정하고 소유권 취득했으나 그 저당무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 병은 자기 탓이죠. 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못해요. 다 내 탓이에요. 갑에게 어떠한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내 탓.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해지 못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읽어보면 더.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 매매계약 유효하죠. 타인관리 매매. 2번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보다 맞죠.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 한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법원 경무의 경우에는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물건 하자일 때, 경매일 때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죠. 5번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변제기 자력을 담보하고 추정한 이게 579조 2항입니다. 579조 2항. 최근에 시험 그냥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몰라도 답은 4번은 쉬운 데 있었어요. 경매의 경우 권리하자 있으면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죠. 다음 74번입니다. 임대차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 없죠. 2번은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갑토지를 을과 임대차 했죠. 임차인 을이 건물 지었죠. 기간 끝나자 내 건물 사 그랬어요. 그래서 내 건물 사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이라 해보세요. 5억. 그럼 갑은 을에게 5억 줄 의무가 있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그런데 갑이 5억을 주지 않아요. 그럼 나도 소유권 이전할 필요 없죠. 동시행이니까. 단 나는 내 토지가 아니죠. 갑이 5억 안 줘서 나도 소유권 안 줘도 되지만 단 나는 그와 전혀 별개로 땅 사용료는 줘야 돼요. 월세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내 땅 아니니까. 그래서 자 동그라 2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가 적부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있기까지는 임차인은 소유권 안 넘겨도 되죠. 그래도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4번부터 보세요. 4번은 세 번째 줄에 민법 643조 소정의 매수초용권, 지상물 매수초용권은 매수청구 대상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인정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3번을 보시면 3번은 이제 작년 청답으로 나온 거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오면 쭉 나와요. 안 나오면 또 쭉 안 나옵니다. 갑 부동산을 을과 임대했죠. 을이 임대인 동의였고 다시 목적물을 전대차했다. 얘가 전대인, 얘가 전차입니다. 근데 이거 기간 약정 안 했대요.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근데 임대인이 그만두자고 해지 통과하면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차인은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나가면 돼요. 이번에는 임차인 을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어요. 차임 연체해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했을 때는 이때는 이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이건 즉시 끝나 6개월 아닙니다. 즉시 끝나니까 너도 즉시 나가야 돼요. 억울한 것은 을에게 책임 묻고 나갑니다. 그럼 자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식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들렸죠.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5번도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이게 예전에 17년간인가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10년간. 갑속에 상가라면 상가를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우리 갑에게 보증금 지급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점유율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이죠. 그런데 을은 점유 반환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러므론 임대차 끝났지만 너가 돈 안 주니까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장사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동시항명권으로 계속 점유할 권리 있지만 그와 전혀 별개로 장사하면 월세 내야겠죠. 월세 사용료 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돈 안 주니까 을도 점유 반환 안 해요. 우리 동시항명권으로 점유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장사하지 않아요. 그냥 갑 못 들어오게 문만 딱 잠가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열쇠 못 걸러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얻은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으니까 그때는 월세 안 줘도 됩니다. 그럼 자 5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동시항명권, 예를 들면 동시항명권에 의해서 임차 목조물을 계속 점유하면 원칙 월세 내야 돼요. 네, 점유하였더라도 가로칩니다. 자 가로 목조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가로 열쇠만 딱 잠궈놨어요. 시정장치. 그때는 차임 상당액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잘 주의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75번 임대차 종료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맞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2번 맞죠? 권리금은 약속기간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원칙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3번이 중요하다고 계속 나왔었죠? 3번은 최고 누리시면 나온 적 없습니다. 주의해 보셔야 돼요. 다시 갑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차임 200만 원 약정했다 해보세요. 근데 우리 2기 연체했다. 여기 한 500만 원 연체했대요. 우리 2기 지났죠? 그럼 누가 선택한다? 임대인, 갑. 임대인 선택. 밀린 연체 차임을 여기서 공제하든 2기 밀렸으니까 나가라고 해지하든 누가 선택해요? 임대인이 선택, 임대인이. 그죠? 우리 보증금에서 이거 공제로 주장 못해요. 누가 선택해요? 임대인, 임대인. 속된 말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든 안 까든 누가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거기서 까라고 주장 못합니다. 갑이 선택, 갑. 그럼 자 3번은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가로칩니다. 자 임대인 가로.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히 깔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 도노십니다.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 별도 의사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지는 거 아니에요. 까이는 거 아닙니다. 예, 임대인이 선택한다. 잘 보시면 되겠고. 예, 정답은 4번 쉬운 데 있죠. 4번은 우리가 두 줄 내운 거 잘 보셔야 돼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조건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다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이때는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죠. 비용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만 제일 끝에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틀렸죠. 채무불이행 X라 했습니다. 자 5번은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임차인을 포기할 수 있는 바 맞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포기 약정 유효예요.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그 뒤가 이제 종료 시 원상복구 약정 유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76번은 부동산 실명법이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이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었죠.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을 상대로 명의탁 약정 도나칩니다.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 그럼 무효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나 해지는 유효를 한다 그랬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내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지 해지 못해요. 다음 2번 아주 중요합니다. 19대에서 했었고 그 해설 선언식 해설 읽어보셔야 돼요. 자 2번 어떤 내용이냐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원칙 다 무효죠. 다 무효입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다 무효잖아요. 원칙 무효.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무효가 사회질서 위반 103조 무효라면 불법적인 겁이라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103조 무효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강강호 신조. 강강호 신조. 신이 명의신탁 조세 103조라고 103조 무효 아니라 불법원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해 버리죠. 자, 그럼 판례는 대법원은 이걸 막아야 됩니까? 장려해야 됩니까? 막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갑을 배신하고 제3자에게 팔아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판례가 말하기를 갑의 물권 요청권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요. 이제 존재 자체가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렸으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을에게 돌아왔대요. 을에게 등기가 돌아왔다.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해요. 이미 없어져 버렸죠? 다시 을에게 오더라도 더 이상 말소 청구 못합니다. 그래야 갑이 이런 걸 안 할 거 이런 거 함부로. 그러죠? 그럼 자 2번은 자 갑을 용 바꿔 읽어볼게요. 을이 신탁 부동산 처분해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사선 여기까지 맞았죠? 얘가 유효니까 얘한테 물권 청구 못합니다. 그 후 명의 수탁자 을이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신탁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더 이상 이미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해설서는 해설 잘 읽어보세요. 이제 3번은 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했죠. 평소에 부동산을 갑이 사고 싶은데 직접 매매를 거래해서 수탁자 을과 명의사 약정하고 돈까지 다 이뤄줬어요. 그래서 매매도 의뢰하죠. 계약 의뢰했죠. 그리고 돈도 의뢰줘요. 등기도 의뢰기 옵니다. 이게 계약매신탁. 그럼 일반적으로 병은 갑과 을 간의 이 관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선이 매도인을 포함하기 위해서 등기 유효입니다. 단 얘들은 하지 말한 짓 했죠? 이건 무효예요. 하지 말한 짓 했으니까 선이 매도인을 포함하기 위해서 등기만 유효. 등기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이든 병이든 소유권 뺏어갈 수 없어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단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돈. 그러니까 갑은 이 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갑은 부동산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어요. 단 유치권 X를 했죠. 유치권 X. 매매자금, 명의시타 유치권 X. 만약에 병이 악이라 해보세요. 만약에 병이 이런 거 다 알았대요. 이런 거. 매매 등기 무효예요. 무효. 그러더라도 을이 정에게 팔면 정은 무조건 유효죠? 얘가 유효라면 100은 100에서 유효고 얘가 무효이더라도 수탁자가 거래한 자는 악이 포되죠? 0이 100이 돼요. 얘가 유효면 100이 100에서 무조건 양 소유권 체감다 무조건. 그래서 3번은 이 계약매신탁의 파란색.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4번.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불문 유효.
5번. 이 법에 허용되는 상호 맹신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 제기할 수 없죠. 제기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갑과 을은 정확히 소유권 나눴어. 이미 여기는 갑토지, 을토지 정확히 구분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해요. 그러죠? 이미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이 정답이니까 2번 해설 잘 읽어보셔야 돼요. 377번은 집합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당연합니다. 자, 2번도 해설 써놓으시고 최근 판례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즉 아파트 주민 가불이 계단 복도에 막 물건을 쌓아놨어요. 사용해 여기서 계단 복도를.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복도 계단을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애초에 빌려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애초에 빌릴 수 없으니까 차임 손해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발생해서 볼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것도 해설 써놓으시고 해설 잘 읽어보세요. 최근 판례니까. 어차피 복도 계단은 절대 못 빌려줘요. 그러니까 차임 손해는 어차피 나올 수 없습니다. 해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죠?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하나지 않죠? 아파트 건설회사는 돈 많으니까 땅 다 사서 건물 짓죠? 근데 일반 건축업자는 안 그런 경우 있어요. 땅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설정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그런 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상 소유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무슨 반값 아파트 한다고 했죠. 시행 안 됐지만 그것도 지상권 설정 다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게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요. 아파트만 건설사가 져요. 아파트만. 그럼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 토지 가격 매매 가격 포함되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반값 아파트에서요. 그럼 국가한테 지상권 설정하고 토지를 빌린 겁니다. 가능해요, 다? 물론 시행되지 않았죠? 자, 4번. 집합건물 관리단이 뭐죠? 아파트라면 동대표회, 입주자 대표회, 상가 번영회 그런 겁니다. 그럼 관리인. 거기 회장, 동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 회장, 다음 상가 번영 회장 그런 사람이 관리인이에요. 관리소장은 관리는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에요. 다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 맞죠? 전원을 구성을 하며 별도 설례병이 없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5번 아까 했죠? 구분거분이 물리적 완성이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구분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 인정할 수 있죠. 꼭 대장이나 등기 안 가도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판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 나눠드렸잖아요. 읽을 시간 없으면 제가 보라고 한 것만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최근 판례니까. 그 다음 자 을이 갑에게 3억을 빌려주면서 이 부동산의 을이 가등기했거나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 지난주도 했지만 이건 다 채권 담보라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경매 신청권이 있죠? 여기도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죠? 여기도 있어요. 피담은 채권도 360조 지연이자 1년 여기 똑같이 적용돼요. 물상대에 있죠? 물상대에 있어요. 366조 법정상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의 법정상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개사법 저당권 중개상 권리죠.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 여기는 귀속청산이 없고 여기는 귀속청산이 인정되는 거죠. 나머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8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양도담보권 후 피담은 채권 범위는 자,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저당권 이후에 담보되는 채권 범위에 관한 규정 가로 이게 360조 똑같이 인정됩니다. 이번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에 물상대 인정돼요. 제일 밑에 5번 양도담보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다음 3번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임으로 그 말이 청산 절차 없이 그 말입니다. 임으로가 청산 절차 없이 처분한 경우 그럼 불법이죠? 그렇지만 그 부동산 양수인이 야 선이 도그나미 선이라면 보호되죠?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4번은 양도담보권자는 청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 말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79번은 이제 상임법은 권리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갑소유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A가 임차인 여기서 1층에서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을 B가 넘겨봤습니다. 그럼 B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일단 갑과 1층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야겠죠? 그리고 B는 A 커피숍을 넘겨봤죠? 그럼 A와 B가 권리금 계약, AB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달라 이러게. 그럼 자 79번은 틀린 거죠? 자 기억.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데려는 자 B가 그다음 임대인 틀렸죠? 임차인 A.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란 계약을 말합니다. 기억 틀렸어요. 임차인이에요. 이건 말장난 아니에요. 이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잘 아는 거 물어본 겁니다. 추접하게 대자 차로 바꾸고 그 말장난 이거 아니 이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더러운 문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상임법은 숫자를 잘 모르면 다 3자로 적어 3자. 그러니까 니은도 3자 많고 미음도 3기예요. 3기. 대부분 3기예요. 다 3자. 3자 아닌 게 몇 개 있으니까 거의 3자니까. 그럼 자 니은 임대인은 그냥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가로칩니다. 그 다음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A죠. A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B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은 방해하면 안 되죠. 맞았습니다. 디귿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 임대인은 그 책임 져야겠죠. 그럼 리을 디귿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가로 2개 쳐볼게요.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가로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로칩니다. 그럼 두 가로 중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이것도 말장난 아닙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가 이거죠. 봐보세요. 커피숍 전문가들이 이 커피숍 권리금은 2억이면 충분하대요. 이거 2억이면 충분하대요. 커피숍 전문가들이. 그게 두 번째 가로. 근데 여기를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 이 커피숍을. B가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미쳐요. 권리금을 뭐 3억을 주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 가로. 그러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 갑이 A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면 둘 중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것까지만 주면 A 손해 없죠? 객관적 권리금 2억이니까. 이걸 높은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랬죠? 높은 해버리면 A, B가 갑을 해야 할 목적으로 우리끼리는 권리금 3천억 약속했다. 그럼 3천억 물어줘야 돼요. 그래도 2억만. 그래서 낮은 겁니다. 낮은 금액. 미음은 차이면체 몇 기? 3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80번은 주임법 틀린 거죠? 1번 주택임차인은 우선면제권은 대지 맞죠?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다 대지가액 포함이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은 작년 빼고 정답을
안 나온 적 없다 그랬어요. 작년 빼고. 계속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빼고. 올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정답으로. 저당권자 A가 있습니다. 이 순위로 전세권자, 물권자라 대항력 있죠. 지상권자, 물권자 대항력 있죠.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대요. 세 번째로 저당권자 C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이 부동산이 네 번째로 매매가 되면 B는 새로운 소유자 D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 B들은 새로운 소유자 D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매매가 됐을 때는 D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죠. 그럼 B는 새로운 소유자 D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로 경매가 나왔다. 얘가 경매 신청했대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에게 B들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경매 나오면 항상 1순위 저당권 이하로 다 이렇게 소멸되죠. 대항력 다 소멸이 있다가, 그러니까 매매였으면 대항력 남아있는데 경매라면 1순위 저당권 이하 대항력 다 소멸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고 다 방빼야 돼요. 단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는 게 있었죠.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권리. 그걸 분유법 외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기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럼 자 2번은 저당권이 설정 더 넣어주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임차, 방빼가 정답이에요. 방빼. 임차에서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저당권 여기 임차인 후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대항력 없어요. 방빼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종료되지 않습니다. 4번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으로 다 인정해주죠. 5번은 미등기든 무허가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주임법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40문제하고 내일 그 할 것들은 마지막으로 꼭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예.